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지난 편까지 이사와 관련된 거,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워낙 그런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사실 2, 30분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이 이사하는 데는 또 이런 또 쓸모가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마침 이사철이 돼서 봄철 따뜻할 때 이사하는 주위의 풍경을 많이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제가 소중히 관리하던 이제 라이터를 하나 잊어먹었어요. C4 라이터. C4 라이터를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잊어버렸을 때 금요일 저녁 때 잊어버렸을 때는 몰랐었죠. 근데 이제 다음날 토요일 날, 연휴가 돼서 이제 물건을 찾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잊어버렸나? 하고 이제 가방도 뒤져보고, 차 속도 뒤져보고, 또 주머니도 뒤져보았지만은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또 이제 저하고 이 찌브라이터가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그런 인연의 라이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끼고 이렇게 이제 좀 다른 거보다 좀 소중히 여기는 편이었죠. 물론 이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저지간 이게 이제 인연이 있어서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서 다음날 이제 잊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오주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물론 내가 꼭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주개, 점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소중히 간직하고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물론 집착을 떠나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꼭 찾아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오주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오주개의 결과가 신축년, 신묘월, 신사일, 을미, 시, 병술, 부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잊어버려서 이제 토요일날 그것이 분실됐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이제 오주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이 오주개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아니면 나이가 좋은 점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들여다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시시콜콜한 것도 이렇게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점괘가 말해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이 점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말라. 염두에 두지 말란 얘기는, 두지 말란 얘기는 그 점괘는 어떻게 보면 효력이 없다 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점괘를 보는 데는 좀 조심스럽고, 또 이제 또 어떤 심적인 동요라든지 그런 것이 존재해야지만이 이 점괘가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다나가나 그냥 너나 나나 다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점괘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동요라든지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심적인 작용이 있을 때에만 이제 가능을 한데, 어떤 분은 점괘가 좋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오지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점괘의 시효라는 것도 있어요. 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점을 치면은 아마 3개월이 간다든지 짧은 거는 어떤 거는 뭐 2년이 간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왜? 장기적으로 물어봤을 경우,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에 물어봤을 경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괘는 쉽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점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일간인 신금, 이 신금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신이니까. 이 신금의 기준이 되는데, 이 신금의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재성을 찾아야 돼요. 재성. 재성입니다. 즉, 재성은 정제하고 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바른 재물, 정상적으로 일정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 편제, 뭐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물론 이런 편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사주에서는 응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라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터라는 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이 소모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어떤 놀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취미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사는 거예요. 이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한 좋은 뭐 소중한 인연이 있어서 라이터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여기까지 하다가 꼭 이 라이터는 내게 소중한 것이니까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점괘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반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편제를 찾다 보니까 바로 시간에 을목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을목. 네. 을목은 이제 십성에서 이제 편제라고 이제 이 점괘에서는 이제 편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편제가 과연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써먹고 있던 이 편제 라이터가 과연 이 라이터가 찾을 수 있을 건가? 어?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점괘인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신금이 자신인데, 내 옆에, 자기 옆에 시간에 을목의 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신축도 있고, 신금도 있고, 신축, 신묘, 신사가 있는데 다 신금인데 나하고 같은 신금의 글자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동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동료들하고 있다가 잊어버렸나? 맞습니다. 사실은 직장의 동료, 직장의 동료, 직장이나 이제 지인이죠. 지인 한 3명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죠. 맞네.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점괘라는 게 참 묘해요. 이런 거 보면은 3명이 먹었는데 3글자가 나왔네. 나하고 같이 동료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물론 성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물론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뭐 경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유명하게도 또 3명의 동료가 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3명을 봤어요. 근데 이 을목이라는 라이터가, 이 라이터가 지금 어디에 있냐, 배치됐냐. 뭐, 여기도 있어요. 묘목도, 그죠? 여기도 이것도. 이 묘목도 라이터예요. 저기, 라이터의 상징이죠, 그죠? 이 신묘하고 여기 또 신금하고 을목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편제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요 사람 아니면 요 사람이네. 요 사람, 그죠? 요 사람이죠. 참 요게가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나의 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 세 명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담배를 피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편제를 깔고 앉아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네? 그 이유는 이 라이터를 이 사람이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라이터를 피운다고 한다면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한 세 명 중에 저밖에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또 지난 시간 옛날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겠다. 옛날에 담배를 피웠죠. 뭐 한 사람은. 그 옛날에는 좀 편제를 라이터. 왜?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라이터이기 때문에, 라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잡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의도로 해서, 뭐, 점괘를 받다고 한다면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이 점괘는 이제 라이터라는 이제 목적 용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을 분실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사주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점괘를 본 거기 때문에 이 목적 용신의 움직임을 찾으면 됩니다.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고, 제3자도 담배를 피웠었고, 현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3명 중에 저 혼자예요. 그럼 이쪽보다는 이쪽을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죠. 미래를 보는 거죠. 여기는 과거입니다, 과거. 오래된 과거, 얼마 되지 않은 과거, 현재, 그리고 결과, 가까운 미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신사로 되어 있죠. 이 신금 옆에 을목이라는 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같이 있는 동료나 지인들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라이터를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관리 통제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리 통제하에 있으면 내 주머니나 내 뭐 가방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가방이나 그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편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제. 라이터가. 자, 내 주위에는 있는데, 이 주위에 있는 이 라이터라는 그 목적 용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자, 그럼 글자로 옆에 있는 을목의 편제에 상관이 나와 있어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병화가 여기서는 상관입니다. 병화가 여기서 이제 상관이죠. 이 상관은 주로 이제 뭔가 활동성, 이 활동성이라고 하죠.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라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움직이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이터인 일목이 미토를 깔고 앉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토를 깔고 앉아 있어요. 어딘가 미토는 고죠. 창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괘를 본다면은 이제 창고라는 의미는 어디에 뭐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의 지지에나 아니면 천간에 토의 기운이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참고를 해서 살피게 됩니다. 자, 미토를 보니까 이 미토가 고정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있으면은 이제 물론 창고라니까 이 미토가 이제 창고가 되겠죠. 창고에 있으면은 거기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움직인 동선만 확인한다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예? 자, 식당 주인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흘려서 동료가 가지고 있다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끄집어내겠습니다. 을미를.
의미인데, 이 라이터가 어딘가에 고정되게 있어요. 창고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술충미는, 그죠? 토의 기운은 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미토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충미충이 돼 있어요. 여기 축토잖아요. 올해가 신축년, 그죠? 충미충. 이 충이라는 것은 충미충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충은 점괘에서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일 동. 그러니까 이 라이터가 고정되어 있지만은 움직이고는 있어요. 응? 움직이고 있으면서 뭐 묘술합도 있고 이렇게 합이나 충이 복잡하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부터 먼저 살피게 되는데, 그럼 내가 라이터가 지금 깔고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어? 그렇지만은 제3의 손에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주었다든지, 물론 뭐 주었겠죠. 내가 근데 주머니 넣다 보면 이제 흘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잊어버렸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뭐 도난을 당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 보니까 이동이 있어요. 이전에 그 장소에서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면서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결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 명이 같이 식사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차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흘렸다는 거죠. 차에서 흘려가지고, 내 주머니나 이제 그 뭐 가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저 자신은. 그래서 이 세 명하고 같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서 라이터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워낙 친하다 보니까 후수하겠음. 라이터가 뭐 가격으로 따지면 뭐 많이 가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몇만 원대 하는 정도인데 라고 한 2, 3년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후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요때가 한 이제 2시 한 4, 50분 됐을 겁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놓고, 카톡으로. 제가 옆에서 을목을 누르고 있고, 이 을목인 라이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충미충이 딱 걸려 있어요. 동화는 움직임이 걸려 있어서, 움직이되 고정되게 움직인다. 이 진술충미라는 토가 있으면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고정적이라고 하죠. 고정적이라고 있는데 또 충이 걸려 있어요. 한 곳에 있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오주개를 풀 때 또 여러분들이 언제쯤 그러면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가, 내가 확인이 가능한 건지 이제 알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주팔자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신화본을 통해서, 더군다나 일까지, 뭐 멀리는 월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점괘를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6시가 다 돼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 3명의 지인 중, 3명의 지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가, 자기 차 안에서 주머니에서 흘려서, 내가 보관을 하고 있다. 내가 보관을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차에다 놔두고 있다는 얘기죠. 차에다, 그죠? 차에다 놔두고 있다. 그런데, 이 춤이 그래서 역할을 한 이유가, 그런데, 내가 차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 날, 지인의, 지인의 상으로 인해서, 어디를 갔다 오는 중이다. 그러니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라이터를 주겠다라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통제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쪽에 신금이라도 신금이나 경금이 있다 하면은 악상막하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불리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여기 신금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병술이 아니라 신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생을 받아서 더 강하게 힘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아무리 신사가 합의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보다는 이 사람이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병술입니다. 이것이 이 움직임이 나하고 합의되어 있어요. 움직임. 병신하고 있잖아요. 병신하고. 그지? 네? 이것이 움직이는 게 나하고 합의되어 있어요.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로 해서 남의 손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남의 손에 들어가지는 않겠고, 또 그것의 움직임이 내 관리 통제 하에도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꽤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묘하게도, 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점괘를 보고, 한 3시간 넘어서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또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점괘라는 이 무시를 못하는 거구나. 또 한 번의 이제 놀람을 통하면서, 이런 이제 점괘를 이제 제가 적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최신, 바로 어제 있었던, 바로 토요일 날 있었던, 이 토요일 날 있었던 그런, 분실물, 이 분실물,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어떻게 나한테 내 관리 통제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점괘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내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내 관리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병술이 됐다 하면 만만치 않겠죠. 제3자가 이것을 취해서 가져갈 수가 있죠. 네? 힘이 저보다 강하니까요. 이미 내 물건을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물론 신사가 합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죠. 단 이 편제라는 라이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나하고 합의되어 있어요. 병신합. 합의되어 있습니다. 병신합 수 아닙니까? 수죠? 이제 합에 대해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병하고 이제 플러스 이제 신금이 합의되면 수가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 수는 물이 되는데 이 재물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물로 본다면, 그 라이터로 본다면 이제 귀인이 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나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기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라이터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의 주체가 저하고 합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 관리에 벗어나지 않고, 언젠간 나한테 돌아오겠다. 그런데 이 라이터가 지금 충미충으로 인해서, 이 충미충으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다고 오는 중이라고 이제 하면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관리 통제하고 있고, 어느 고정된 장소, 자동차죠, 여기 자동차. 자동차, 그죠?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냥 놔둔 거예요. 난 이제 만나면 주려고. 고정된 장소에 있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이 이 관리 통제하기 때문에, 이건 돌아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시가 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라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점괘를 한번 또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았고, 또 이런 점괘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것도 아마 사주를 공부하는데 하나의 짭짤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또 우리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히 몇 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승진 여부라든지, 결혼 여부라든지, 사주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점괘로 가져와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자, 길어졌지만은 그래도 마무리는 이제 져야 되기 때문에 또 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재미난 사주팔자라 이야기라고 했지만 아직은 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옛날 고사성어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주라든지 오주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진행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의 기본이 없이는 아무리 사주나 오주에 관련된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일생입니다, 일생. 한 사람의 일생을 장기적으로, 일생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이 오주계는 그때의, 우리말로 이제 시시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시각각, 그때의 어떠한 중요한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자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이 목적이 있을 때 들여다보는 그런 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를 공부하고 또 다른 오주계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사주의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책 펴놓고 핸드폰 펴놓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앱이 많이 발달돼서, 저도 그전엔 난세력을 통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하지만 지금 앱이 발달돼서 다 나오잖아요. 내가 생년월일만 넣으면은, 그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오주계라는 것을 접하고, 오주계를 꼭 사주를 파야 되냐? 오주계만 있으면 그때그때의 시간, 시점, 돈, 깊게는 뭐 초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사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기도 가끔 했어요. 어쩔 때는 이것이 더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개인의 일생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점술에 능통한 사람에게 그 목적에 대해서 이 결과,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내 앞으로 이 미래 인생의 결과가 어떨까? 잘 살 건가? 자식이 훌륭하게 될 건가? 재물을 많이 모을 건가? 배우자가 좋을 건가? 다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떤 결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중에는 그 결과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용 가치가 있을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결과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뭘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내년 되겠습니까? 바로 답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흐름. 흐름의 경중과 기중을 나누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오주계는 결과.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의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제가 장사하고 싶은데 돈벌이 되겠습니까? 오주계를 봤어요. 예, 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당분간 쉬십시오. 예, 결과 바로 말해줘요. 예? 뭐 좀 기다리십시오. 사주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비록 같은 말이지만은 신속한 결과를 바라는 데는 이 오주계가 유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이 오주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또 사례가, 그 사례별로 또, 목적에 따른 사례별로, 몇 자리, 혼인이면 혼인, 사업이면 사업,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이 사주와 오주계는 간발의 차이가 있다. 즉, 사주와 오주계를 동시에 봐주면은 확실하게 또 그 원하는 그 질문자의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같이 봐주면은 더욱더 높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로 생각하고, 이렇게 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